저희가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연구 과제 4가지 정책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그 결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2개의 정책연구 과제 결과 공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북이면 축산분뇨 실태와 현황 분석 및 대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대 신재 예방을 위한 청주시협회가 대응 방안 연구, 이 2개의 정책연구 과제 공유회가 진행됐고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여성 및 이동약자들의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와 4시에는 청주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니터링 연구 등의 정책연구 과제 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2시에 진행될 정책연구 과제는 세 번째 정책연구 과제였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여성 및 이동약자들의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에 대한 결과 공유이고요. 어제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재현 상임위원장님께서 와서 좀 기획사를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참석하기가 좀 일정 때문에 어렵다는 양해 말씀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냥 세 번째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유회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전 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었던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과의 김영환 교수님이 과장을 맡아주시겠고요. 그 주제 발표로는 김영각 어반플러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지정토론자로 충북 청주 건축가 황태주 회장님께서 지정토론자 참석해 주시고, 춘천북도 건축사의 정은규 회장님, 그리고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의 민병정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지정토론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이 화면 때문에, 발표 때문에 바로 그 발제를 들어가겠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여성 및 이동약자들의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의 주제 발제는 김영각 어반플러스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현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각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환 교수님, 황태주 회장님, 정은규 회장님, 그리고 바쁜 시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민병정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연구는 사실은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연구가 청주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애 주무관님께서 제안을 좀 해주신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통해서 잘 선정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 훨씬 좀 좋았을 텐데, 우선은 첫 번째 어쨌든 청주시의 어떤 이런 정책연구 부분에, 특히 건축 파트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 대한 검토를 좀 통해서 일단은 현재 연구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고, 추후 청주시에서 좀 더 정책적 부분들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한다면은 아마 전국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가 어느 정도의 결론이나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의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구는 제목이 지속가능한 청주 건설을 위한 이동약자 대려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정책 연구입니다.
옥차로는 그 연구의 개요와 이동약점 여성들의 건축물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의 종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는 좀 전에 과업 내용은 말씀드린 것대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이동약자 배려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정립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이동약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영유아, 임산부, 고령자 및 이를 동반한 동반자는 하고 규정하고 있는 이동약자의 공간이용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축 설계 기준 마련으로 여성 친화 도시인 청주의 도시환경 개선을 필요하로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했고,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다중 내지는 준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청주시민의 편의성,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설계 기준 마련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목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기준 의무 대상 건축물, 의의 건축물에서 여성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건축물 접근이 제한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내용으로는 뭐 주출입구라든가 건축 수직 이동 동선에 대한 제한, 뭐 복도의 폭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 대다수의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제도나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공간이동 특성을 반영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방법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 대상 건축물 등 적용 범위를 지정하고 기준 제외 대상 건축물의 현황 분석을 통해서 기준 제외 대상 건축물 설계 개선 방안 적용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제외 대상 건축물의 추가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 내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검토,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방안 검토 등에 대한 연구 방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과제로는 연구의 내용은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이죠.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기존 장애인 시설 등 시설 설치는 물리적 공간이나 비용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주출입구를 램프로 만든다든가 또 배려 주차장을 기획한다든가 아동 화장실 추가 설치 같은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공간 설계 시 여성을 비롯한 이동약자 건축물의 접근 방법 개선 연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출입구 단차 부분이 있었을 때 이동약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전문이라든가 이석문이라든가 이런 문보다는 자동문을 설치해서 이동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건축물에 설치 가능한 방법시설물 적용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도 조명을 쓴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사각지대에 블록볼 설치 등을 통해서 방법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한 내용이 되겠고요. 설계 적용된 건축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가이드라인 설계 적용 시에 어떤 인센티브 방안을 좀 주는 게 좋겠느냐 하는 연구 내용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 과제로는 여성 친화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각종 규정에서 건축물 용도별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기준 연구 부분과 소규모 자본으로 설계 반영 가능한 편의시설 추가 발굴, 건물 내 안전사각지대 CCTV, 보도 조명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범위를 좀 마련해서 현재 이제 다중이용시설과 준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법령들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판매, 종교, 운수, 의료, 종합병을 포함한 숙박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로 우리가 법적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교육 및 노유자, 운동시설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계법령 검토는 총 저희들이 한 6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두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세 번째,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 네 번째, 범죄 예방 건축 기준. 다섯 번째, 청주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한 조례. 여섯 번째, 청주시 여성 친화 주차장 구성 가이드라인 등 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또 청주시에서 여성 친화 도시를 정책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는 조례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계 법령의 기준 비교를 잠깐 해보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법의 적용 대상으로 봤을 때 1종전생, 2종전생, 연립 다세대 다각으로 뺐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출입구, 장애인 주차, 출입문, 승강기, 화장실 등이 거의 의무 내지는 권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 다음에 교통약자법, 공중화장실법, 범죄예방 건축기준, 청주시 여성친화 도시조례, 청주시 여성친화 주차장 가이드라인에는 사실은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저런 아이템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 분류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 특히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 다정주택, 또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여성 및 이동약자에 관한 시설 기준이 미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의 선정을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도분류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소규모 건축물, 단독, 다가구, 다중, 또는 1, 2종 건생, 그 다음에 일종 규모의 시설이 아직 법적 근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설계 관련 법률에서 기준 제외 대상 건축물이 좀 있는데요.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부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중화장하는 법률, 청주시 여성 친화 주차장 가이드라인, 건축물 범죄 예방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의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 대상, 제외 대상 현황을 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쉽게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보시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일부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몇 페이지냐면은 17페이지 쪽을 보시면은 거기 부분에 실제 요거는 설계가 완료돼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의 현황물을 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변경 용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 변경 전 17쪽에 보면은 변경 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변경 전에는 진입을 하는데 계단이나 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부분에 자동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동약자가 움직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변경 후를 했을 때 일단은 계단에 대한 1층 진입에 대한 엘리베이터까지의 진입에 대한 계단이나 램프를 좀 없애고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일반용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설계 과정이나 건축주들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약 한 30%에서 비싸게 한 50% 정도 금액이 좀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나 램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계단실 부분에 대한 조정하는 문제가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요. 2층 부분에도 똑같은 거의 내용인데, 이제 2층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수직동선을 이동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휠체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도의 폭이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어져야 될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출입구 부분도
지금 현재 900 정도로 되어 있는 그 소위 일반적인 출입문보다는 약간 휠체어가 들락거리기가 편할 수 있도록 조금 약간 더 큰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층, 4층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지붕층 부분이 19쪽에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부분을 그 4층까지만 주로 주거만 있는 데까지만 하지 말고 옥상까지 좀 올려서 옥상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실제 현황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암동에 있는 이것도 다가구 주택인데요.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이 되는데 그 1층에 이 부분은 들어오는 진입구에 자동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동약자의 그 이동 동선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1층에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계단을 좀 없애고요. 이동약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사실은 건축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일반용에서 이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복도 폭이나 현관문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약간 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적 비용 부담, 그 다음에 복도 폭이 조금 늘고 1층 현관 부분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적이 좀 당초보다 조금 감소될 수가 있어요. 전용 면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건축주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임대나 분양을 하는 건물 경우에 전용 면적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냐에 대한 것이 또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에 대한 검토사항 건축물 선정에 대한 걸 잠깐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은 검토사항 건축물 용도별 주요 이슈 부분을 보면은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의 접근도 경계턱을 제거하고 경사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8분의 1 정도가 장애인을 위한 복도 경사도 기준입니다. 18분의 1이. 근데 18분의 1은 사실은 굉장히 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1m 올라가는데 18m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1층이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1층 레벨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면적을 차지할 수도 있고 검토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1층 로비 또는 홀 경계턱 제거 및 경사도 확보 12분의 1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경사도의 최소 기준이 12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1m 올라가는데 12m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복도 폭리 출입구 크기 확장. 그 다음 다섯 번째,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정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소규모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좀 큰 것들은 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근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건물의 한 95% 이상 되는 소규모 건축물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0세대 이상의 대부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이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도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 선정 부분입니다. 기준 제외대상 건축물의 현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의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및 이동 낙조에 관한 시설 기준이 미적용인 현실입니다. 가족 친화 설계 법률에서 기준 제외 대상 건축물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총 5가지의 그 법령 기준을 가지고 나와 있는 기준 대상 제외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설문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보다는 실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들과 소위 그 청주시의 건축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거의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에 계신 분이 약 34분, 건축사 47분, 총 81분의 설문을 진행을 올 10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은 보시면은 건축사와 공무원들로 했고, 공무원인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서부터 15년 미만까지 거의 한 70% 정도의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 한 34%, 1년이 30%,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나머지 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분석을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 부분들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이나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에도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 BF 인증 미적용 부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해서 건축사들보다 공무원들이 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에도 추가 적용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면적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들은 조금 필요 없다는 반응이 약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한 65%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 중 추가 적용한다면 어떤 건축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복수응답으로 저희들이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판단하면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적용 제외대상 건축물 중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가 적용할 때 1층 출입구와 공용복도까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사실은 1층 출입구 부분과 엘리베이터까지는 소소한의 비용으로 갈 수 있고 면적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복도까지 적용했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 부분이 상당히 조금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출입구와 공용 복도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고액 납자들이 건축물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1층 주출입구의 단차와 엘리베이터의 부재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현재 수동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준이 5층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은 4층 내지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설치를 하죠. 왜냐하면 임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사실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설계자들도 그렇고 건축주들도 그렇고 다 반영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재가 옛날에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은 것들은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은 보행약자들이 건축을 이용 시 1층 주출입구의 편의시설 설치 시 우선되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1층 출입구의 단차 제거와 자동문 설치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정책 연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긍정적인 공무원들이나 건축사들은 답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질문입니다. 부여의 업무 중에 적용 제외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주한테 이제 권유나 유도하는 거죠.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적용 제외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의 추가 적용에 관해서는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건축사가 추가 적용분에 대해서 보다 공무원보다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크고 또 면적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축사가 건축주를 설득하고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한 평이라도 면적을 더 참고 하는 데를 선호합니다. 건축사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일정한 한계 부분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설문입니다. 부여의 업무 중에 적용대상 건축물에 편의 추가해서 적용할 경우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주에게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저런 것들이 어떤 조례나 지침으로 적용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건축주들을 설득시키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줘야 된다는 건축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건축사나 공무원 모두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까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부분인데 건축사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적용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로 세제 지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결국은 세제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좋겠다 건축주들한테 이런 부분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9번째 부분입니다.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할 경우 지역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모두 추가 적용은 청주시 전체 지역에 적용하라는 의견이 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도는 복합도시잖아요. 지역이나 시권역의 동지역이나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청주시 전체 의견이 약 50% 정도 나왔습니다. 그 10번째 질문입니다.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 시 지상 조경 면적 의무비 50%를 인센티브로 옥상 조경에 대체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사 공무원 모두 지상 조경 면적 의무비율 50%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반반 의견이 나왔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법적으로 조경 면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적용 면적이라는 게 대지 면적의 5%에서 15%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 적용 면적 5%의
50%는 무조건 지상에다 해야 됩니다. 1층에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현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조경을 그냥 해놨다가 주몽이 나고 건물에 이제 주몽이 나잖아요. 그러면 조경을 없애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시가 제도적으로 뭐 이행부가금도 부과하고 뭐 행정 뭐 이렇게 뭘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어떤 건축주들은 뭐 잘 조경을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적은 규모의 건축물에서의 조경 면적 50%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건축주들로서는 그 땅을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없애면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라리 법적으로 지상에다가 조경하는 면적을 옥상으로 다 올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5대5로 나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는 거는 시에서 어떤 정책적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례나 지침을 정해서 가면은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좋은 점들이 또 있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옥상에 조경을 다 갖추면은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 보는 조감도상에서의 그 지붕 면적, 지붕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흙과 풀과 나무 뭐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탄소 제로, 뭐 탄소 부분 절감, 뭐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겠죠. 냉난방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단점은 이제 방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비가 새요. 비가 새면은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노출되어 있는 옥상일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이제 구멍이 났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조경으로 다 거의 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조경 면적 인센티브 시 지상 면적 의무 비율에 대해서 전체 조경의 50%를 옥상용으로 배치할 때 적정한 대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조경 면적 인센티브 시 지상 면적 의무 비율 현재 규정 유지와 조경 면적과 휴게 공간 설치에 대한 의견이 높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들은 현재 있는 지상 의무 면적 비율 50%는 그냥 유지를 하고 차라리 그 옥상에 대한 조경 면적과 휴게 공간을 좀 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12번째입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경우는 그거는 면적에서 다 빼줍니다. 사실은 엄청난 뭐랄까 혜택이거든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제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취득세라든가 세금 문제에서도 혜택을 보고 면적 부분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훌륭한 내용들인데 다들 그 부분에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번째입니다. 귀하의 업무 시 일반 승용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엘리베이터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대부분 80% 이상 변경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14번째입니다. 현재 법규를 기준으로 장애인은 임상 등의 편익 증강의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주연간 단차 제고, 자동원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할 경우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현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5에서 10% 정도의 사업비 부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5에서 10%는. 그렇지만 뭐 그런 거의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 추가 설치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다 보니까 건축대 사업비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에 대해 공무원도 적용 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 추가 설치 후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사업비 완화에 영향이 없거나 5 내지 10%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그 다음 16번째입니다. 여성 친화 건축물 정책과 관련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건축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건축사와 공무원 모두 여성 친화 건축물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건축 기준으로 범죄 예방 설계 기준 적용과 방범 CCTV 설치 기준을 강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종합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적 범위로는 청주시 전역, 읍내를 포함한 전역 지역에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부분에 기존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장애인용으로 대체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1층 주차장 부분, 1층 로비 또는 홀 부분 이 4가지 정도로 공간적 범위를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고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봤을 때 시행시기인데 시에서 어떤 그 관련 규정, 조례나 지침 제정을 시행하는 게 좋겠고 관련 규정 제정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한 후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기준 및 규모 부분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연재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좀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은 현재 허가 나가는 건축물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용 범위 부분에서 이제 용도 부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조의 5 관련된 내용들인데 1번서부터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총 한 15개 정도 되나요? 5개, 한 20개 정도 되겠네요.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기숙사, 1, 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1000제곱미터 미만,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1000제곱 미만, 교육시, 연구시설 중 1000제곱 미만, 노유자, 수련, 운동시설,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자동차 관련, 동식물 관련,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그 다음에 다가구와 복합된 건축물로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서 다가구나 근생, 다가구나 업무시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상은 건축 신고 및 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좀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적용 범위 설계 가이드라인의 시행 방안입니다. 그 가이드라인 적용 시 기준 법률 건축법까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법적 적용 항목, 설치 위치 및 면적 적용 부분과 엘리베이터의 법적 설치 대상 부분, 그 다음에 법적 항목 관련 부분의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겠다. 중앙부처하고도 협조가 좀 필요하겠죠. 시행 방안은 우선은 청주시와 각 구청의 건축 인허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건축사, 실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교육과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건축주를 또 홍보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결국은 이제 조례 제정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 부분을 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본 연구의 결론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동약자 및 여성배려 건축물에 대한 시의 정책적 실천적 의지가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 향후 시 미래 비전에 대한 이동약자 및 여성배려 포함하는 정책 구현도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의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정은 예산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나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건축주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연구용으로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의 다음 단계 부분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실제 이것이 현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좀 5가지의 저희들이 결론을 좀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각 연구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 바로 토론을 진행하시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1 청소년과제의 교섭공유에서 단체 집권하고를 위한 여성 유동력자 전략 방침의 자유라는 연구에서 가장 대통령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고 지난번 회의 때 문과에서 이제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에 수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나갔습니다. 그런 그 중요한 연구 결과를 도시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 장애인협회 연구 회의날 지하철 시위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무대시장에서 잠시 기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 20년 전에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상 코스가 되는 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가서부터 그런 데는 대단히 이제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집단원과 협의해서 이 과제를 이렇게 이동학자, 여성을 대응한 국공적인 관리자는 이런 좋은 주제로 하게 됐다는 것은 집단협의회의 의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세종시 총괄교육감을 맡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금주 월요일날 세종시 유니버설 디자인 공식 토론회를 했습니다. 시의원 한 분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를 이제 제안을 해서 그걸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신문을 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날 많은 분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고 해갖고 토론은 약간은 좀 섹시드 형태의 그런 대적이 디자인형태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근에 들어서 섹시다 이렇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해서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는 제가 맡고 있는 세종시의 총괄 건축가, 총괄 계획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운동부에서는 최근에 공공 디자인 민간대 공간을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서 공공 디자인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나와서 일반인까지도 환경에 대한 배려를 우선은 요구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하겠었는데 간단하게 제목도 세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듣고 또 보시는데 오늘 과정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시는 거고 첫 번째는 선택을 의견에서 해주시고 이번 정부 공유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어진 시간이 3시 20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 길지 않고 통전인데 한 7분 정도 내로 편하게 해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포교법사의 수장 수학교입니다. 저는 성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속 가능한 청주 건설 위한 이동협회는 여성부의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에 이 토론 굉장히 나는 의미도 있고 또 사실상 제 의견은 여기 이제 토론문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보내드렸는데 오늘 또 발표를 드리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또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게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이 이게 특별 좁은 지위가 아니라 일반 적용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건축 설계를 가르치는 데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걸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그러니까 이동 약자를 고려한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아까 이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설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 학교인데요. 이름을 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 설계 교육 과정에 이 이동 약자는 여성 개소를 설계 주제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주 건설위원이 아니라 이게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좀 사례라기보다 여기 계신 분 한번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근데 저 앞에 이제 어떤 노인들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앞에 대개는 이제 자동문이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근데 못 들어가시면 막 손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눌러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도 이제 푸시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들어가서 쫙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막 이게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렸는데 그러면 그런 거 가르쳐줘야지. 노인 거기서 한 몇 분 이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가이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건축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사실상 건축물의 일부가 대비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문에다가 푸시라고 하는 물들에 있는 노인들이 모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여성운동하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 많이 하셨지만 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뭐 어디를 가든 특히 이제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 저는 이제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데 우리 나올 때까지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줄을 많이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법적으로는 개수를 받게 돼 있잖아요. 남자, 여자 화장실 개수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 화장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그래서 오히려 그거 기준을 하면 여성 화장실, 공공시설의 여성 화장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전문가 설문조사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겪고 있는 일반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도 여기에 좀 기술에 가이드라인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학교를 크게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는데 이게 기본 이게 필수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지 못해서 적어도 이제 시행을 할 때 청부라면 이 충북 청부 내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필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된 그런 공모를 공모할 때 이것도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충청남도에 교육청에 여기 천안여자고등학교 그림수학교 미래학교에서 여기 이렇게 심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교수님 한 팀이 이게 여자 고등학교 물론 그 팀이 아쉬운 게 당선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화장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이의 안전을 목표로 아니면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례를 제가 어디에 일본에 있는 무슨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하나 봤는데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이런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올려진 게 있어요. 그때 그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걸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변기 안에 이제 대변기 소변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처럼 이게 이제 자동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두워진 것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범죄에 오직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대상에서 대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아이디어도 특히 공공시설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런 것들도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에 안전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이 예. 중국 건축사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건축 설계를 하면서 제 이해가 가져가는 것은 주택, 특히 다가구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주거 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거에 사는 편의를 위해서 주목적인데 오히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장애인 접근이나 이동 마셔들이 접근하는 편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예 대상 시설에서 상당히 유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율레이를 50제곱미터 예상되는 적용하고 바뀌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50제곱미터 이내에도 인명의 이율이 상당히 많죠. 근린생활시설이 특히도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죠. 다가구주택도 당연히 원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조석이 중요하고 이런 가격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많이 대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 과제가 이런 쪽에 주목을 해서 전환을 거기도 이미 하지만 다른 단면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평균효과가 클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잘 적용하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영역을 추진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역시 이동학자들이 가장 대표하는 건 아까도 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건물 진입하는 주출이 그렇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첨단이 그리고 에이터 시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이 독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참 우리나라의 어떤 상가
문화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인내 문화하고 그래서 친구하게 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우리 새로 짓는 건물도 그 1층에 2층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2층부터는 한국을 나가서 그때 확보가 되고 그런 거고 1층에 20평, 15평 밖에 작은 상가들이 10개, 20개씩 쫙 있는데 이게 전등도로에 공사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턱이 없이 설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형상 도로에 공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지금 카타나 관광지구로 가고 상업지역이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한 2m씩 차이가 나는 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10평으로 쪼개서 전면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상관하는데 이거를 도로면에 맞춰서 턱을 없애가지고 진입하게 하려면 1층 바닥이 난리가 납니다. 공사도 있고 나중에 서너 개를 합쳐서 하나의 운동을 할 경우에는 내부에서 단차가 계속 나서 오히려 더 불편한 이동 약자가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정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출입구 접근로가 하는 데가 아니고 개별 상가의 접근로가 분입 접근 출입구가 검증 그렇다고 전혀 턱을 없이 만들 수도 있고 턱을 놔두다니 계속해서 약자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강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하는 것 조금 문제가 있을 부분이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지금은 다가구주택도 3층, 4층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추세로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전략을 하고 대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직까지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도폭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크기만 조금 키우면 당연히 좀 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도폭은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1.2m 복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중심대로 1.6 정도는 돼야지 갈수록 1.2m 실제로는 1.3m 이내를 다 설계를 하거든요. 이게 10cm, 20cm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단위계 할 때 개별 필지의 가로대 세로 비율, 필지의 면적 가지고 검토를 해야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를 할 때 진짜 건축적으로 이걸 좋아야 된다. 저희 형태를 보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주차부터 시작해서 구역까지 적정한 가로, 세로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반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물론 주차장 이용할 때 택지 개발 최근에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건축주나 건축사들이 일만 추구해서 그런 것만은 운영적으로 큰 이유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처음에 프로젝트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런 흥미있고 상당히 정말로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다가오주택이나 되는 것들은 50 이하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지원은 별로 하지 않고 한 건물에 500만 원 이런 정도 지원할 거 아예 안 하는 10억짜리에 아까 조사 보고 봐서 5%에서 10% 정도가 들었다고 했는데 10억으로 보면 1억이 더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되더라도 다 상당 부분 지원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500, 10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게 없을 것 같아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동약자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 설계 시작할 때 2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런 얘기들 지금 저희들이 실무에서 법적인 거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좋아졌거든요. 조금만 더 인식 전환을 위한 훈련을 잘한다면 굳이 이렇게 억지로 이거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스스로도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설계하는 건축주들도 기왕에 법이 이렇게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알아서 그냥 하자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은 그리고 같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용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시스템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회장님 그런 나오는데 여기 청취도 보시면 텔레비전에 현재 성장까지 기획을 해서 현재는 상차기까지 해주시 주변에 참여했다가 제가 특훈 지역을 했고 세 번째는 남부 지역을 다시 하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식을 또 기재를 좀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몇 번 잘못하고 해서도 인센티브 너무 많이 만들면 실제로 가지수가 많고 적용되는 효과가 없고 이게 이제 지구대에 연락하고 지구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공공이하고 너무 많고 실제로 적용이 되겠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마지막으로 인간의 함께 건축기자회장 부분은 먼저 그런 능력을 수행해 주신 하나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건축사 경력이 5년 미만이라고 하면서 의견점을 하셨는데요. 최고 5년 미만이라고 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가지고 설계를 지금 나이 든 분들보다 훨씬 속도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먼저 그렇게 설계를 좀 하느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의문을 가졌던 항목이 3번 같은 4번이었었는데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문가인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인간이 굉장히 50% 이상 나왔어요. 이 편집시설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이 편하냐라고 물었을 때 공무원분들은 53%가 1층 플러스 공용 부분 전체에 따라 선택을 해주신 반면에 건축사분들은 1층 출입구에 반응을 했어요. 사실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여기 대상자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정상인 모든 분들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사람을 어울린다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공용 부분 관련된 화장실까지 좀 잘 된다고 생각을 드리는데 그리고 건축사분들은 이런 저희와 상당히 다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하신 분들을 보면 5년 미만인 분들이 여기 공무원들은 또 5년, 10년, 15년 이상 된 국가 학생을 주시는 분들이 저희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큰 맥락이지만 그런 것도 비교해서 다른 부분 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요 3번에 대한 대답을 보고서는 혹시나 건축사분들께서는 공무원들과 생각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이유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이 4번 문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답변하는 내용보다는 실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공적 연구로 하고 있는 대상자인 아동, 여성,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요번에 대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목적은 설계적인 대상 방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것과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설계 적용하는 그러한 사항, 그리고 우주분수 관한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세 가지가 정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경험했던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공기사과에서 있으면서 공공업체를 설계 적용하면서 정보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강구청에 할때 여성들이라고 사람들과 관련을 했던 DRT 사람들에게 주차 설명했어요. 대개 여자분들이 희망주차를 잘 못하세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은 사이드밀러가 하얀 불이가 주차하게 되면 아래 주차 선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좀 아닌데, 예전에는 이게 바닥 쪽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주차를 하게 되면 차선 안에 주차를 잘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관을 해서 이 벽면 쪽에도 우리가 선을 같이 주차선을 두게 되면 벽면선을 1.5m 가까이 따라 올라가서 선을 던지게 해라 라고 해서 그 선 대신 거기는 이게 사이에 붙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이에 주차선을 맞춰서 선을 위로 펴주시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설계 적용을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 적용해야 되는 사항들은 제가 얘기했던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제시를 해줄 때 이거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이것이 설계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정책적으로다가 적으로 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보완을 시키든지 할 때 따라지 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계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풀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때 기존에 우리 청주시에도 이거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너무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공에서 분당하는 승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분야할 때 여기 큰 부분에 대해서 기획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간 건물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수치에서 이번 기회에 연구 점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세부적인 부분을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좀 몇 가지 저도 업무하면서 좀 강력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차를 갖고 오게 되면 시간에 오셔서 주차하고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계를 친환경 주차에서 수시불로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원로불을 하는 그런 요소를 인해서 그것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정상적인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지식을 보는 불편하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려고 할 때 거기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좀 문제가 있는 불편함을 해주고 또 화장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성분들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보면 별도의 카우스를 오시는 시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왼쪽 좌우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 고루고루 좀 있어 여성분들이 포장만 고개만 들어도 뒤에 진짜하는 어떤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약간이나마 좀 여성분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건물 들어오는 게 있어요. 프레시 같은 경우는 이런 날이 굉장히 헬스데이에 국가로 되어 있는데 투명되어 있는 밖에서 빠지는 데에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바뀌는 그런 것처럼 이건 모든 부분에서 불편하고 또는 불안하고 또는 잘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런 부분들 세계의 성불 형태에 대한 사항을 따라서 이거를 개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때리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좀 더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어느 소리나 특별한 시에나 무슨 얘기나 기관에 있고 바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과 만들어 주시면
그런 걸 되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있게 놓치지 않고 선택을 하셔서 우리 시민만큼 다른 어떤 의식이라고 올랐다고 편안한 그런 삶을 속에서 살수 있게 고민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 의사선생님이 마지막 집회하는 부분도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저는 생각보다 주장에서 감사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그 20시간까지 해갖고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25분이거든요. 조금 시간을 더 넓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를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과제에서 따뜻한 시간이네, 우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있을 것 같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상당히 좋고, 가정이 좋고, 민간이나, 민주주의 정의나 사회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낳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건축주들에게 쌍둥이 정도를 보여드리는데, 이 과제는 분석되는 것 같고, 시에서 위해서 들어갔고, 또 그게 과제에 하게 되면,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들고, 이게 이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옥상 규격을 조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바꾸면, 현실적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부하고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은, 국토부의 중앙부처에 전문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분이 있고, 현대적으로, 서울시에서 몇몇 리소스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측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면, 이런 건축에 꼭 하나 필요가 없이, 저희 그냥, 주차장 문제가 있던, 화장실이 같은 이런 부분을 사실, 이것을 이제, 여러 개가 되었거든요. 그런 중에서, 올려 발의가 됐던, 그런 계산을 시작해서, 좀, 사실은 좀 반성하는 그런 상황을 기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주 관련해서 이렇게, 의지를 바꾸려는 부분을 사실 떠나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도 이런 과제를 참여를 해봤고, 나갔는데, 상담을 통해서 좋은 진행을 하고, 오히려 공동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동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나오다 이랬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직접, 운영했다고 해서 상당히 너무 어려우고, 기회자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을 잘 진행되는 과제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수요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혹시 박찬현 선생님 저는 같이 같이 생각하실 것 같고 짧은 시간 같은 고민을 갖고서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출입법사의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선택한 이유는 현실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서 의사비가 증대되고 그리고 자기가 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좀 감소되는 거를 그걸 커버하는 방법이 그들이 그거를 생각하는 건축사들이 활동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위해서 고민하다 이전기가 나오고 공공연적인 오프라인적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법률화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기에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인 관심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단원발전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여성의 약자를 위한 건축물 사회 가이드라인 연구가 생각을 해서, 와, 드디어 청주에도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게 제안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 전에 발표하실 때 제가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영학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 과제라든가 결과 공정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발점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한태주 회장님도 여기 과장님들 후원자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설문지성 내용 중에서 당사자의 여성이나 어린이나 노인분들 굉장히 불편하고 보면 정말 공공기관이나 그런 이용할 때 그분들 의견이 그분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까지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설명할 때 참 좋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층의 경차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시계 공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아까 했던 회장님 얘기하셨지만 디자인이 있잖아요. 가독성이 디자인이 나가서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결과물이 작지만 하나가 보완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 그래서 정말로 여성 신화가 말뿐이 아닌 이동 약자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저도 그냥 정상인들이 걸어다니면 너무나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도대체 살아가기가 참 힘든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동반하는 여성들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분들이 살기 좋은 친구시가 됐으면 좋겠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시간이 너무 귀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아주 좋은 것들이 한 끝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의견 별도로 공감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항상 더 해수욕장 가잖아. 그럼 이제 바닷가에 머리다가 걷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행이 있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피치어를 가지 못하는, 제가 어느 해수욕장 갔더니, 바닷가까지 쫙 깔아놨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 일반 해수욕장 까는 배가, 이제 이동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래도 가담들을 그냥 한번 쓸 수 있게. 근데 그런 사례가 이렇게 미동산 수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대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치료를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인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동에 대한 이런 건축의 하나의, 그러니까 건축을 어떤 건설 산업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가능한 그런 대상으로 먼저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결국 과제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분당에 있는 어떤 주택이 있는데, 그 집에는 2층짜리 집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딱 바퀴만으로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서 봤더니 1층은 침실이고 2층이 거실하고 식당하고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방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래도 좋은 성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좀 찾아내서 공부를 해주고 이집트 말씀하신 그 생각나는데, 제가 영국에 있던 주택이 그룹주택이었어요. 거기는 물론 2층이고요. 7층인데, 밀수가 있어요. 하고, 올라가지고.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별로도 말씀드리긴 이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약자에 대한 애호고 사랑이고 모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소수의 연습파의 각도가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셔서 가까우고 있는데 따뜻한 시간 바라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민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자리했습니다. 그럼 오늘 대체 성생 소통 만나는 이사입니다. 먼저 민방위로 가장님께 고맙습니다. 이 건축 가이드라인은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이거를 시행하려니까 그 청주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앞서는 나갈 수 있는 저는 생각들도 추가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데, 이제 건축 설계하는 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또 그런 내용을 좀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건축물 용도별로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런 세부적 내용까지 좀 반영해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하게 되고 본 사안은 우리 평생 소통 분야에서 많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 과제는 저희 과에서 국민의 분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세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 형태가 있는 게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오늘 추진적으로 내주신 이 안은 사실 지금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하게 보이지 않고, 아동 위주에서, 또 여성 위주에서, 노약자 위주에서, 또 장애인도 시각, 청각, 구체자유,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우리 학계 같은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맞춰서 불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안을 어느 정도 소개해야지. 그래서 부딪힌 것 같아서 설계자와 공무원들, 이런 시민들 모두가 다 이걸 알아야만 이게 시행이 되고, 이게 또 그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탁이라는 거는 지금 이 농협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것이 이게 포괄성이 있고 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의 팀장이 공감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노고에 대한 연락을 해주셔서 좀더 발전해가지고 이걸 학교에 지침할 수 있는 책임이 시행이 한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 보는 부분들이고요. 설문조사 보면 특별히 그런 게 있는데, 우선은 이게는 첫 단초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선 첫 단초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우선 물론 이제 일반인들, 노약자, 장애인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이제 출발이니까 오늘 선생님과 모시고 또 약속 관련해서 모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향후에는 이것이 좀 더 진척된 부분에 능력 부분 진행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기준들이나 공부할 사항들도 선정을 또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건축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협조해서 시민들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다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좀 더 시에 이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그것도 가장 두 분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시간이 지나고, 이상합니다. 20분 지났는데,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야기에는, 우리 의원님이시면은, 그런 다리가 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 자체가 해당되지 않고, 하셨으면 그런 바람을 하면서, 오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